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고 헌정을 불에 던진 자 윤석열. 내란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 오는 9일 법원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기회입니다. 계엄령의 주모자에게 쇠고랑이 아니라 훈장을 달아줄 순 없죠. 구속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김건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뇌물 금품 수수 의혹까지 줄줄이 딸려 나오는 비리의 스펙트럼. 이제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였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사유화한 죄, 이제 몸으로 갚을 차례입니다. 7월 7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간입니다.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전격적으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토요일 날 마치자마자 일요일에 바로 영장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보니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18일 만이고 네네.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5시간 만에 청구한 건데 굉장히 신속하게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이렇게 청구를 한 걸 보면 처음부터 특검 쪽에서는 뭐 바깥에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2차 소환조사가 있기 전에는 네네. 소환조사 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네. 소환조사하는 중간에 이제 특검 측에서 나온 얘기가 한 번 더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거 혹시 일부러 이제 윤 측이 좀 뭐랄까요,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흘린 얘기가 아닌가? 조은석 특검의 성격상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윤석열 씨 쪽에서는 아마 지금 완전히 허를 찔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장을 바깥에다가 막 이렇게 흘린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불법 영장이라는 막 이렇게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통상 증거물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증 확보라든지 이런 거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면에 네네. 이번에는 2번 소환조사 끝에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라던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대로 해가지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랬겠죠. 하지만 이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스타일이 좀 예측 불가능하고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그런 식의 그래요? 수사에 능한 데다가 사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지금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내란 수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속돼 있음에 반해서 이렇게 수괴가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형평에 안 맞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에 보여준 태도라던가 모습 이런 걸 보면 더 이상 특검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리고 또 특검에서 조사해야 될 분량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네.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혐의 3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언론에 흘린 얘기 중에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경찰은 총을 잘 못 쏘니까 예, 경원이 예. 총 든 것만 해도 이제 긴장할 것이다 이런 네네.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측면에 앞서서 우선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아마 김성훈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세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이런
특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그 관련 증거, 정황 증거라든가 직접 간접적인 증거, 진술 증거 이런 건 확실히 갖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되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제 확실하게 일단 확실한 혐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정리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 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런 거는 이번 특검에서 수사하는데도 며칠 걸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는 이미 공수처에서도 알고 검찰에서도 안지 오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지도 한참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가 부적정하고 즉시항고 포기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시정할 기회를 검찰에서는 놓친 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놓쳤다기보다는 일부러 뭐 방치하지 않았나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잘못된 그 좀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어쨌든 특검에서 좀 확실하게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지금 지기현 판사 이 사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네. 이 사람 풀어줄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재구속 때문에 이 난리를 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 이런 추가 기소한 범죄 사실로 그냥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을 재발부해서 6개월 넘어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도 뭐 과연 이게 그 뭐 자기가 이렇게 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법률적인 부분과 가지고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아서 무슨 죄가 돼도 확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 처벌을 면하겠다고 드는 것인지 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 그 윤석열 탈옥시킨 지기현,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후회라도 꼭 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뭐 김주현 그 수석을 조사를 했지만 아마 심우정 그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 비화폰 통화라던가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까 말씀 중에 경찰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이런 발언들을 예. 아마 김성훈 경호처 당시 차장이 이야기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성훈 같은 경우에 사실 윤석열의 완전한 뭐랄까요, 이렇게 충성을 하는 차장이었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자백을 한 걸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 혐의도 인정하고 본인이 혼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던가 뭐 이 비화폰 삭제라던가 통화 내역 삭제라던가 이런 책임을 혼자서 지는 경우에는 뭐 중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어찌되었든 그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2시 15분에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도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 만약에 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뭐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보통 자정 이후에 그 무렵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증이라던가 본인의 결심은 그 아마 2시 15분부터 심사를 한 다음에 그 구속전 신문을 한 다음에 아마 바로 그리고 신문을 하는 과정에도 본인이 아마 어떻게 발부 여부에 대한 그 결정은 마음속으로 내릴 겁니다. 다만 그런 그 결심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자정 이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면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냐 이런 뭐 비난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 증거관계라든가 진술 이런 것에 의해서 최소한 전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그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단은 일찍 내릴 것이다 마음속으로. 하지만 결정은 뭐 중요성이라던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정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9일이 수요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 날 10일인 목요일이 내란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네네. 그러면 혹시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가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주의를 하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 바로 집행주의를 해서 수감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정쯤 이렇게 넘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바로 이제 구치소에 지난번처럼 수감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 뭐 10시, 9시, 뭐 10시겠죠. 10시나 뭐 이런 때 그 출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구치소장이 출정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구속 피의자, 다른 사건에 대한 구속 피의자로서 그 사건에서는 비록 불구속 상태지만 다른 사건의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결 수용자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수의를 입고 참석을 할 수도 있나요, 재판에?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뭐 본인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은 뭐 수의 대신에 이 양복도 입고 하다못해 저 머리까지 그 다 헤어 스타일링까지 다 하고 아니, 출석하지 구치소에서 않았습니까?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는 없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특혜를 그런 배려를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교정 당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저 일단 그 일반 평상복을 입고 나오더라도 뭐 다른 다른 피고인보다 더 나은 특혜 같은 건 주어져서는 안 될 거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기다 수임번호 사복은 입었을지언정 수임번호를 여기다 붙이고 왔었죠. 네. 뭐 무슨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위층이다 아래층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붙여야죠. 이제는 그런 걸 규정상 붙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규정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걸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듭니다. 기억에 노태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왔었는데 그 두 내란 그 수괴 피의자들의 경우에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 사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규정이 그런가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면 그걸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그때는 수용자 복장으로 다 했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그런 걱정되는 것이 그 영장이 내일 자정 뭐 10일 자정에 발부 9일 신문하고 9일 자정 넘어가지고 발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재판이라고 하면 윤석열 쪽에서 어제 그 수용 절차가 늦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뭐 재판 준비라던가 뭐 피고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재판을 또 지연시키려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게 그렇게 당일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당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 피고인이 법정 출석하지 않는 거는 뭐 우기기를 작성하고 안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라던가 그에 따른 뭐 2회 불출석을 하면 뭐 걸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본인들이 어제 뭐 자정 넘어서 늦게 수감되었고 뭐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뭐 피곤하니까 뭐 오늘 재판은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을 받는다든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내란 재판도 사실 지금 2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좀 더 자주 열릴 수도 있겠죠. 자주 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 본인이 어디서 뭐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파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예. 어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유에 보면 사후계엄 선포문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의 혐의도 있지만 한덕수도 여기다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게 제가 뭐 한덕수 지금 저도 보도를 보니까 이제 공범으로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그런 그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언급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그 공모 공동정범 그러니까 그런 사후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공범
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특검에서 판단한 이상 절대로 그런 그 입건한 피의자를 불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지금 현재 그 수사 진행 상황이라던가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확실하게 진술을 했는가. 예를 들어 본인의 책임을 다 인정하고 주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 상황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특검에서 구태 영장까지는 청구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특검 이후의 행동이라던가 그 이후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명이라던가 그 이후에 정말 이유를 뭐 되기 어려운 뭐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본인이 그 대선 후보로 나선다던가 좀 여러 가지 행보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뭐 특검 쪽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불구속 기소 쪽이 훨씬 높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영장 청구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병 네. 확보를 통해서 증거를 이제 없앤다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네네.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빨리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특검 쪽에서 뭐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그 국무위원들의 그 범죄 혐의라던가 가담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특히 뭐 김주현 민정수석의 그 공모 혐의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어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외환죄에 대한 혐의는 넣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사실 2차 소환 조사 때 그 관련한 조사들을 좀 주요하게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왜 적시를 하지 않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환죄라는 게 보면은 적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경우거든요. 네. 그 통모라는 게 사실 북한이 거기서 말하는 적국인지 여부, 북한을 뭐 이렇게 반국가 단체라고도 하지만 그 외환죄에 있어서의 적국의 개념에는 이 법률 공부가 되는데 네. 이 외환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에는 대한민국의 한과는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을 국가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국가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와 무관하게 적국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해당하거든요. 다만 그 다음에 통모 관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북한과 우리가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보낼 테니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켜서 우린 계엄을 하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니들이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통모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외환죄 기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해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와 관련해서.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범죄 사실에 상당히 이건 아주 중대한 죄고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내란죄보다도 더 심각한 반국가행위고 반역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수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이걸 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넣어놓고 나중에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주요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을 해놓고 그걸 기소하지 않는 거는 영장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할 우려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뺐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제거를 하는 것이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일단 외환죄는 제외하고 계속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그 단어 있잖아요. 예. 그게 공모보다는 좀 넓은 범위라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님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공모라는 거는 이렇게 그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기능적 행위집의 역할 분담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통모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모라는 거는 일종의 의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정도. 우리의 의도가 이런 거니까 너희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줘라는 정도로만 서로 의사교환이 돼도 충분히 통모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넓게 보이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보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보다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낱낱이 밝히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 입증이 됐고 소명이 충분한 부분으로도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윤석열 측은 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윤석열 측 주장은 뭐 법률적 주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 참 많고요. 이 주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에 해왔던 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률적 주장의 형식을 취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의 하나의 한 모습이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전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뭐 이런 주장 말고도 사실은 윤석열 씨 쪽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계속 뭐 절차적인 문제를 잡는데 네. 그게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의 재판 중인데 그 재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해 왔는데 내가 도주 가능성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겠냐. 예. 그리고 또 특검이 출석 요구에도 하나하나 출석을 했다.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예전에 구속돼 있을 때도 이렇게 뭐 병원 다녀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건강 문제를 이제 모든 그 피고인 피의자들이 말 끝에 의존하는 것이 건강 문제 이런 것인데 뭐 휠체어를 타고 네. 근데 그 건강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 또 타 특검이라던가 뭐 재판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구속이 되면은 방어권 행사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등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뭐 부인이 김건희 씨가 뭐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다. 내가 뭐 만약에 구속되거나 한다면 뭐 여러 가지로 충격이 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지 않을까. 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상하건대 그런 이야기들을 펼치겠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일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걸 넘어서는 아주 그 기발한 또 도저히 보기 힘든 주장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한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네네. 그 구속영장 외부 유출 관련해서도 오늘 또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그거 저도 그 파일을 받긴 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문제 삼길래 이거 그 범죄 행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뭐 거기 뭐 주민등록번호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데 그게 막 돌아다니나 봐요. 그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사이트 가입할 때 쓰신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아무 문제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번호는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뭐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일단 내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전파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은 분은 일단 문제가 될 게 없고 다만 이거를 사실 이렇게 그 피고인의 그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 정보를 그렇게 변호인들이 외부에 함부로 유출했다. 이런 건 참 잊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공소장 유출이라던가 이런 게 특검 쪽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야, 저 특검이 그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밝혀진 바는 변호인 측에서 그런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소장을 함부로 막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를 놓고 보면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 그리고 증거 관계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윤석열 씨 쪽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의 요지가 상세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세히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했고 이렇게 진술했고 이렇게 진술했고 이렇게 진술했고 이렇게 되면 이 모르는 사람들 이 윤석열 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그리고 탄핵되기 전에는 불리한 진술을 안 하다가 지금 특검에 가서는 작정을 하고 이제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특검에서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 외부에 유출이 되네.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건가? 특검에 괜히 얘기했나? 이런 뭐 후회라던가 좀 이렇게 좀 동요가 올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런 거를 지금 그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특검에 가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증언을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외부에도 이렇게 유출돼서 안 좋은 여론을 조성시켜서 네가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런 식의 경고 목적으로 혹은 그 추가 불리한 증세나 증언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은 유출 경위를 파악해서 네. 형사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신병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인물 중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있습니다. 7월 9일에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빨리 재구속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아마 신문이 열렸다고 저는 들었는데 노상원 씨도 재구속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될 네. 겁니다. 당연히 될 거고요. 특검이 노상원 추가 기소를 바로 요청했고 노상원 씨에 대한 추가 기소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노상원은 지금 추가 영장이 발부된 김용현이나 여인영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죄질이 중하면 중했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특검에서 그런 조치도 취했지만 이번에 그 영장 유출 사태에서도 이 변호인 측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고 이건 우리가 유출한 거 아니야. 변호인 측에서 유출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유출한다면 이건 변호인의 그 공익 의무 위반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야. 이런 의도를 이런 그 변호인 측의 그 변칙적인 그 행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탁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 노상원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가 순조롭게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예. 외환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엄 이 정황상 노상원 수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이 예. 사람이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네네. 사실 지금까지는 다 부인을 해왔습니다. 경로설에 대해서는. 네네. 이게 이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를 했다는 그 사람은 있고 중간에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있는데 중간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IP 경로설이라든가 이 사건의 처리가 왜곡된 과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참고인 혹은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주요한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 진술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계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부로 전역해서 민간이신 분이에요. 네. 그 전에는 경로서를 부인했다면 지금은 좀 바꿀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은 진술을. 너무 사정 변경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 최측근이며 충복을 자청했던 겸성훈 차장도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자체도 보면은 일부 말을 바꿨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추가로 충실하게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역사가 기록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을 이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고요.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 방송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